우주가 102개의 이렇게 관측을 하는 영상 기술 있잖아요. 그것도 우주청사나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을 시켰고 개발을 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처에서 발표한 2025년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이벤트 스피어 X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구 밖 어딘가에 생명의 흔적이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풀고 싶어 했던 미스터리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임무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나사의 새로운 우주 망원경인 스피어 X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발사일은 한국 시간으로 2월 28일입니다. 이 망원경은 보통의 우주 망원경과는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별을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스캔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비밀들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이 스피어 X는 이름부터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의 역사, 제2호나 시대, 그리고 얼음 탐사를 위한 분광 측광기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망원경이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수백만 개의 별과 은하를 무려 102가지의 색으로 포착을 할 예정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단서를 제공을 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3차원으로 지도를 만들 거예요. 이 스피어 X는 나사의 천체 물리학 임무를 띄고 2019년 2월에 중형 탐사 망원경으로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우주 전체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적외선으로 관측을 하는 첫 번째 분광 탐사 미션입니다. 이렇게 한번 볼 때마다 전 지역을 102개의 색깔로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스피어 X 우주 망원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스피어 X 우주 망원경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운영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제 설명을 했었는데 기자분들도 꽉 찼었어요. 준비한 자리보다 더 넘칠 정도로. 저기 있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양유진 박사님이 이 스피어 X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스피어 X가 뭐냐?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같이 나사와 참여를 했습니다. 왜 참여를 할 수 있었냐면은 이 진공 챔버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어요. 극저온 진공 챔버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거의 한 220도까지 내려야 되는 이 극저온 챔버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할테까지 갖다 놨습니다. 스피어 X가 2016년도에 기획이 되기 시작하고 2025년도에 발사를 하면은 진짜 빨리 된 거거든요. 요 망원경 만들 때 우리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컬러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필터를 갈아 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촬영이 가능하다고? 너네 해봤어? 우리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실제로 해봤습니다. 전 영역은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관측을 한 경험이 있어요. 이 영상 관측하고 분광 관측을 이미 니스라고 하는 임무를 통해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천문연구원만 참여를 합니다. 이게 2016년이었거든요. 제가 한국천문연구원에 2015년에 합류를 했어요. 갑자기 저희 사무실 옆에 스피어 X 막 그래가지고 커다랗게 막 뭐가 붙어서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기 망원경에 있는 요 부분, 망원경을 이 진공 챔버 안에 놓고 극저온이니까 우주는 너무나 극저온인 환경이잖아요. 여기서도 잘 작동을 하는지 이거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칼텍까지 옮겨가지고 여기서 관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뒤에 챔버 보이죠? 설치를 하고 뿌듯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 장비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빨리 우주 망원경을 만들어서 미션에 올리지 못했어요. 기획 단계에서 발사까지 채 8년이 안 걸렸다?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진공 챔버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1시간 사용하는데 거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들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중형 탐사 미션이었다면은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나사에서 이만큼의 예산을 주고 너네 할 수 있으면 해. 아니면은 이 예산 다 흡수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너무 컸기 때문에 돈을 계속 쏟아붓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미션을 더 이상 안 해요. 딱 이만큼의 버짓이 있고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챔버가 없었으면은 돈이 무지하게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해결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어 X가 이 모든 장비 실험들을 빠르게 통과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우주에 올라갈 수 있었죠. 원래 계획은 2025년 4월이요. 심지어 뭔가 예정되어 있던 발사가 더 앞당겨진 거는 거의 스피어 X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102개 이렇게 관측을 하는 영상 기술 있잖아요. 그것도 우주청사나에 있는 한국천문연구원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을 시켰고 개발을 한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처에서 발표한 2025년도에 가장 기대가 되는 이벤트 스피어 X다. 이만큼 중요한 우주망원경이 날아갑니다. 2주 후면 이 스피어 X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측을 하냐? 지구 바깥을 보면서 계속 저 중간에 낮이고 밤이고 경계선 있죠? 저희가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를 계속 돌면서 하늘을 계속 찍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뭐를 하냐? 분광 관측을 하고 영상 관측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망원경이다. 물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이렇게 합니다. 이 기술이 쉬운 게 아니에요. 분광 관측은 그동안은 뭐 여러 가지 파장이 있으면은 필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관측했으면 다음 필터 갈아 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필터를 갈아 끼지 않고 한 번에 다 관측을 하는 거예요. 빛을 여러 파장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분광 기술이라고 하는데 모든 파장이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적외선 영역에서 다 보여요. 그래서 이 기술이 뭐냐면 별빛이라든지 은하의 빛을 진짜 다양하게 나누어서 각 파장의 정보를 추출을 해서 보는 거예요. 우주 형성의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천문학적 이벤트를 포착을 하게 됩니다. 은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진화했는지,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과 유기물이 우주에서 얼마나 흔한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피어 X는 우주를 3차원 지도처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이 성공을 하면은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을 하는 이 비밀을 풀어낼 수가 있다. 스피어 X는 이제 몇 가지 특별한 기술들을 활용을 할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적외선이고 스피어 X도 적외선이에요. 그런데 적외선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도 엄청나게 밝은 적외선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오는 빛을 막아주는 곳이 필요해요. 빛 차폐막이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눈에 띄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기 안에 그 망원경이 있죠. 여기에 냉각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지구 궤도 돌 수 있는 이런 거 있고, 근데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아까 그 챔버에다가 넣고 계속 테스트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챔버가 없었으면 테스트를 못했을 거고 돈도 너무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시간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기가 막힌 역할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거울이 막 하나하나 움직이고 뭐 차폐막도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움직이는 부분이 많잖아요. 고장이 여러분 안 나려면 움직이는 부분이 작아야 돼요. 뚜껑 부분, 렌즈를 닫았다가 여는 거, 여기서는 움직이는 부분이 이거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견고하면서 단순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러한 설계 덕분에 스피어 X는 우주라는 극한 환경이자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장 가능성을 진짜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X는 구경이 20cm예요. 소형이기는 한데 카메라에 보면 광각 있지 않습니까? 11도 곱하기 3.5도라는 엄청난 넓은 영역을 한 번에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맨 처음에 공개를 했던 스맥스 0724, 이 전체 영역이 뭐냐면은 이 달의 요만큼의 영역입니다. 스피어 X는 이 달 전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스피어 X는 넓게 보는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깊게 보는 거고, 한 번에 같은 쪽을 쫙 쓸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의 관측으로 천체의 사진하고 빛의 세부 정보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천체의 빛을 100개의 좁은 파장대로 나눠서 각각의 정보를 얻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파장대마다 빛만 통과시키는 100장의 필터를 만들어서 100번을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웨딩 촬영도 진짜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필터를 제작해서 우주망원경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스피어 X는 이 문제를 진짜 똑똑한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빛의 파장을 필터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통과시키는 LVF라고 하는데, 이 특수 분광 필터를 사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면서 한 번에 쫙 하면은 모든 사진이 다 찍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사진들을 합성하면은 전체의 분광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덕분에 스피어 X는 특정 천체만 찍는 게 아니라 하늘 전체를 다양한 파장대로 관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선형 분광 필터는 적외선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피어 X는 세계 최초로 전체 하늘, 이걸 우리가 전천이라고 부르는데 전천 영상 분광 탐사라는 거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아서 관측하지 못했던 아주 어두운 별이나 은하들에 대한 정보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늘 전체하고 심층 조사 구역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빛을 볼 수 있냐, 이 사이언스 리콰이어먼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데이터만 있으면 과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CBE라는 거는 진짜 최고의 성능을 나타낼 때 이 정도에 높고요. 또 MEV라고 하는 게 가장 못해도 이 정도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진짜 너무 훌륭한 성능을 가진 망원경이 있다. 스피어 X가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비결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형 분광 필터라는 핵심 기술 때문입니다. 이 시야 안에서 각 위치에 측정하는 중심 파장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첫 번째 촬영에서는 빨간색, 두 번째 촬영에서는 초록색,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노출을 하면서 그 깊이도 깊게 볼 수가 있고 각 전체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약 90도 정도 떨어진 대권이라고 한 1년 동안 360도를 회전하면서 하늘 전체를 스캔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방향을 관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 X는 관측에 필요한 영역을 며칠 내로 관측을 해요. 이를 계속 반복해서 1년에 2번 완성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4번을 하늘 전체를 완전히 관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넓은 하늘만 보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초신성이 나오면은 관측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인플레이션의 기원을 밝힌다고 그랬잖아요. 빅뱅이 일어나고 이만큼 사이즈가 커지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인데 빅뱅 직후에 1조분의 1조분의 1초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짧은 우주 순간 우주를 거의 1조 배로 팽창을 시켰어요. 지금부터 약 137억 년 전의 일인데요. 이 급격한 팽창이 왜 중요하냐? 이게 오늘날 우주의 물질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은하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퍼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분포는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물질 밀도의 작은 차이를 이렇게 증폭시킨 거예요. 양자 레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작은 미세한 밀도 차이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크게 증폭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의 구조하고 분포를 형성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스피어 X는 이걸 어떻게 연구를 하냐? 여기서 빛의 파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은 사실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이죠. 빛의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에 가까워지고 파장이 길면 빨간색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천체가 움직이면 그 빛의 파장이 늘어나거나 압축이 되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가 적색 이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은하가 이렇게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빛의 파장은 더 늘어나서 빨갛게 보이는 거죠. 스피어 X 같은 경우에는 적색 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억 개의 은하 위치를 이렇게 3차원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VR이나 AR처럼 3차원으로 돼 있는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적색 이동이 큰 천체일수록 더 멀리 있고 작은 천체일수록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천체들의 분광 특성을 알면은 거리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활용을 하면은 당연히 3차원 지도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과학자들이 초기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 변한 밀도가 오늘날의 은하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스피어 X의 두 번째 목표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처럼 진화하게 된 걸까? 기존의 망원경들은 은하를 하나하나 관측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뭉쳐져 있는 모든 은하들이 내는 빛을 완벽하게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스피어 X는 개별 은하가 아닌 모든 은하가 내는 전체적인 빛을 직접 측정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존 망원경으로 놓쳤던 너무 작거나 너무 희미하거나 멀리 떨어진 은하들까지 이 전체적인 빛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쉽게 말하면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퍼즐 조각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우주에서 어떤 게 주로 빛나고 있는 건가? 다시 말해서 우주의 주요 광원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멀리 있는 천체를 볼수록 더 오래된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적색 이동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빛의 파장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에 있던 빛이 적외선 영역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십억 광년 떨어진 초기 우주의 은하나 별에서 온 빛은 우주의 팽창에 의해서 진짜 심각하게 적색 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보려는 중요한 정보는 대부분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에서 탐지가 됩니다. 결국 스피어 X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너무 작거나 너무 희미한 은하들의 완전 그 퍼즐 조각까지 모두 찾아내가지고 완벽한 그림을 찾아줄 수 있다. 우주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입체적인 지도를 만들어낼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피어 X가 또 맡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생명의 기본 재료가 되는 화학 성분을 찾는 겁니다.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되게 필수적인 요소들이죠.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아직 우리 은하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사실 부족합니다. 스피어 X는 우리 은하에 거의 900만 개 이상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얼음 상태의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이런 생명의 필수적인 분자들의 양을 측정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우리 은하 내 대부분의 물은 기체 상태가 아니라 작은 먼지 입자 표면에 얼어붙은 형태로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이 먼지 알갱이 위에 얼음처럼 달라붙는 거죠. 이 얼음 입자들은 별이 형성되는 밀집된 분자 구름 속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얼음 입자들이 새로 탄생하는 행성들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바다처럼 거대한 물의 바다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여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지구의 바다 역시 이렇게 형성된 물질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어 X의 관측은 생명의 기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이 스피어 X는 어떻게 이런 얼음 분자들을 찾아내냐? 핵심은 화학 물질들이 남기는 고유한 빛의 신호예요. 분자들은 특정 파장의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하거나 방출을 할 때 고유한 이런 스펙트럼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 때에는 CO2, 이 파장 때에는 HCN, 이 파장에는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을 다 지구의 실험실에서 어느 파장에서 이런 게 흡수가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측만 하면은 이 신호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생명의 기본 재료가 우주 어디에 분포를 하는지도 완벽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과학자들한테 아마 새롭게 태어나는 행성들이 생명체의 재료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단순히 물의 양을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우주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흔한지를 파악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자, 이 스피어 X는 2월 27일,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8일 낮 12시에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스페이스 포스 베이스에서 스페이스 X의 팔콘 9을 통해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 날 12시에 여러분들 이 X를 통해서 아마 생중계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월 27일 당일 날 저는 저 발사 현장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발사 현장에서 환경이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촬영은 안전 문제 때문에 한 6km, 7km 떨어진 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야외일 거고 인스타로 현장 생중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인스타로 할 수 있으면은 아마 생중계를 해드리고 갔다 와서 그 현장의 모습과 스피어 X 개발에 참여했던 여러 박사님들이라든지 아까 그 진공 챔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취재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라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는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